윤석열 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는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정말 최대 호재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갖고 국민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단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거, 이건 좀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 투트랙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뭐 술집 뭐 줄리라는 예명으로 뭐 접대 받았다 뭐 이런 주장 자꾸 하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 뭐 성형을 했다 뭐 이런 거 갖고 세간의 루머하고 외모 갖고 자꾸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투트랙에도 또 하나는 허위 의혹. 이건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 좀 보도되고 한 게 수원여대에 뭐 교수 초빙할 때 뭐 좀 서류가 조작됐느니, 또 게임산업협회 기획 담당 이사할 때 뭐 서류,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만은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받은 거, 또 안양대에 뭐 서류 낸 거,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점은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식의 투트랙 태도가 저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보는 거는 학력을 위조하고 뭐 해서 한 거보다도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 이거를 국민들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되 한쪽에서는 한없이 겸손해라, 저는 이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하려면 선제적으로 해버려야 하고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꾸 미적미적 하면은 사과를 해도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피로감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점은 좋다 하는데 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채찍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됐고 그건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아주 과감하게 사과를 할 건 해버리는 게, 어차피 이 문제를 묻어둔다고 해서 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계속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여당에서는 뭐 조국 그 표창장 위조한 거랑 비교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거는 경쟁 심한 대학 뭐 이런 거, 그 의대 가는데 이런 데 서류 조작한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겸임 교수 시간 강사 그 한 달 1시간 강의하면 한 5만 원 주던가요? 5만 원 주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 친구들 이런 사람도 퇴직하고 겸임 교수 하다가 다들 1년을 안 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비가 안 나오는데, 버스비가 시간당 5만 원에서 3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15만 원이고 4주니까 60만 원 줘요. 버스비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그 지방대학 그 겸임교수 가는데 시청 앞에서 아침에 버스가 출발한대요. 그 버스를 못 타고 자기 차나 다른 대중교통을 타면은 그날 하루는 적자랍니다. 그런데 강사를 받은 게 차비가 안 된대요. 대다수 시간 강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직을 못 구해서도 하지만, 특히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 강사를 한 것은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교수를 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 강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그 위에 뭐 개건교수라든가 초빙교수, 특임교수, 석자교수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자기 뭐 직장을 그만뒀다든지 이제 대개 정년을 했다든가 그 분야에 상당한 뭐 식견과 그 위상을 가진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더 학교에 따라서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간 강사는 뭐
이렇게 정식으로 공개 네. 채용보다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초빙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저도 뭐 현직에 있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임교수를 많이 했는데 모 대학에 한 10년 이상도 가서 취재 보도론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뭐 서류 대라고 하지만 그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현직 언론인으로서 뭐 언론사의 부장 무슨 국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아마 김건희 씨의 경우도 그때 그렇게 초빙을 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그런 여러 경력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보지도 않았고 본인도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이력서 쓰다 보면 내가 고등학교를 몇 년 나왔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지? 근데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도 첨부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사실관계가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고 겸허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이해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한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적벽대전에서 총나라 오나라 연합군이 조조군을 격파한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마구 공격해 오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여자 성형수술한 거 뭐가 뭐 술집 접대부라고 술집 접대부면 또 어때요? 술집 접대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접대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옛날에 공장 다니고 술집 나가서 일하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 동생 공부시키고 다 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응을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응할 때는 김건희 씨 혼자만 하지 말고 당 선거대책위원회나 이런 데랑 상의해서 한 원팀으로 해서 한 목소리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럴 때일수록 좀 말을 아껴라. 너무 그 불쑥불쑥 얘기하거든요. 격앙된 반응을 초기에 보인 것은 제가 그렇죠. 볼 때도 국민들이 볼 때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그래 이런 공정은 뭐야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있다. 옛날에 적폐수사 청산 수사도 지휘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수사할 자격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고 우리가 앞으로 맡겨주시면은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면은 얼마든지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뭐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랜 정치 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대응은 하지는 못한 것 같아도 그러나 이제는 적절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정치 행보는 보이고는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우선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늘 되고 있는 것이 언제 등판할 것이냐. 근데 저는 제가 충고한다면은 당당하게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 숨어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 김건희 씨가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등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당당하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 남았나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좋은 일 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불우이웃도 좀 도와주는 모습이라든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올 때 같이 좀 나타나서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나타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비겁하잖아요. 지금 뭐 친여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초등 태권도 협회장 뭐 줄리한테 접대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고 제2 김대엽 내세워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엉터리도 없는 거 거기에 더 이상 특히 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특종 보다고 떠뜨리는 YTN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방송이에요. 그런 데서 그 일방적인 보도, 의혹 부풀리는 보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건 없다. 뭐 군자
그 대도무문이라는 말이죠. 대도무문. 예? 그러니까 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지 너무 언제 등판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고민하지 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등판을 할 바에는 초기에 등판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검증을 거칠 일이 있으면 검증을 거치면 그렇죠.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씨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런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뭐 반고우전이라든가 샤갈전 등 세계적인 기획전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언론사들도 감히 이게 이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을 해낸 분이란 말이에요. 거리 오문으로서 대단하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고. 미국의 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봐요. 지금도 아직 그 교편 잡고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 거리 오문으로서 대단한 거죠. 남편만 들들 볶고 해외여행 또 가자 졸르는 그런 청와대 안방 마님보다 자기 일 갖고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예. 뭐 저도 50이 넘어갖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박사를 했습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김건희 씨도 현직에 있으면서 박사를 한 분입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아주 탁월한 조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에 얼마든지 특장을 살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조용한 내조를 하는 연구인에서 진짜 질 바이든 여사처럼 일도 하면서 새로운 연구인상도 충분히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은 연구인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이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되는 순간 또 정식 공무원들이 또 보좌를 하고 국가 예산도 또 집행이 되고 무엇보다 대통령 부인이 가장 큰 거는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커리어 우먼으로서 당당하게 뭐 이런 그 뭐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얼굴 뚱뚱 부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내 일을 한다.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를 할 거 나오지. 왜 숨어 다녀요? 줄리가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요. 아니 기업체까지 하는 사람이 그 접대부에서 언제 돈 모아서 저렇게 기업을 하겠어요. 근데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줄리했다고 그래도 뭐가 부끄러워요. 예? 아니 힘들게 살아도 되는데 힘들게 살아서 자기는 이만큼 이뤘는데 그게 오히려 역경 극복 스토리 아닌가요? 저는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다. 당당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쪽에 해경공 김씨로 알려진 김혜경 씨. 그분은 뭐 선거도 여러 차례 치렀고 지난 대선에서도 또 그런 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오히려 보면은 이재명보다 먼저 어디 지역 가면은 먼저 가가지고 그냥 다 한 바퀴 휩쓸고 다니더라고. 김정숙이 있고 무슨 사열 받으면 앞서는 것도 비슷한데 저는 야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이 먼저 또 사열 받을 때 앞장서겠다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정숙 대통령 같아요. 문재인이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김혜경이가 지금 그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김건희 씨도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일가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헛소문에 그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할 거 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아마 그러면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이런 전시를 할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어디 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에 가서 지금 강의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저도 말 보던 사람 중에 대표적이었는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요. 하여튼 좀 당당해라. 뭐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저술가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인간들이 가장 큰 잘못이 외모, 태도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건희 씨가 여태 다른 대통령 후보보다는 좀 상당히 미모나 이런 게 또 뭐 괜찮고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형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손혜원, 진혜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 갖고 사람 평가하는 거 그건 차별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이런 외모 갖고 차별하는 거 이제 없애야 돼요. 예. 아니 성형 저도 조금만 고쳐서 얼굴 미남됐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좀 고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지만 조금 뭐 옛날에 그 박원순 부인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뭐. 아니 그리고 여성들이 네. 성형 안 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무슨 어디를 하든 많이 하냐 적게 하느냐 차이고. 아,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검버섯 나고 하면 가서 다 깎아내고 그러잖아요. 하셨어요? 기름기. 하셨습니까? 그것도 저도 다 뺐어요 옛날에. 예. 요즘 안 빼서 좀 쪘습니다만. 네. 보기 흉하니까 또 네. 방송에 나가서 그렇죠. 이렇게 그 뭐 눈두덩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보기 흉하다고 그러니까 가서 다 빼고 그랬죠. 예. 아, 신경을 좀 쓰셨구만요. 아, 그럼요. 예. 저는 뭐 전만 뺐습니다. 여태까지.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김건희 씨도 네. 이 언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언제 등판할지 예. 좀 알려달라. 네. 나 자신 있다. 네. 나는 뭐 남자답게 털털하고 뭐 가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데 아마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선대위에서도 이제 그 후보 부인에 대한 그 지원팀도 좀 빨리 구성하고 그럼요. 뭐 제가 듣기로는 과거 이해창 또 MB 때 청와대에 있었던 장다로 씨가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빨리 하고 본인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아, 민주당에 이재명 그 만호라는 배우자 수행실장이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이해식 의원. 그렇죠. 구청장까지 뭐 두 번이고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대위 대통령 후보 부인의 비중이 저는 대통령 비중보다 한 적어도 한 20-30%,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성대위에서 지원을 하고 좀 소통을 좀 확실히 해서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의견은 충분히 듣고 수렴하되 결정은 윤석열 후보와 부부간에 내려서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선대하고도 조율을 그럼요. 좀 해야겠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요.